이번에는 질소하고 농약의 궁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소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요소가 있죠. 중성이기 때문에 농약하고 궁합이 좋고, 농약 살포할 때 같이 연면 시비해야 되고 독자적으로 연면 시비해야 되고요. 그런데 칼슘하고는 궁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요소하고 칼슘은 함께 살포하면 좋지 않습니다. 연면 시비할 때도 요소하고 칼슘은 따로따로 살포해야 되죠. 칼슘은 뭐 궁합이 맞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중성비료가 요소가 중성비료고, 황산가리, 염화가리, 유황 이런 게 다 중성비료예요. 그런데 화학적으로는 중성비료인데 토양에 살포했을 때 생리적으로는 산성비료예요. 염화가리, 황산가리, 유황 이런 거는 쳐놓으면 토양을 산성화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비료는 산성비료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땅을 산성화시키면 산성비료라고 이렇게 알아놓으면 돼요. 유황은 질소하고 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황성분 때문에 농약하고 같이 살포해도 안 되고 연면 시비를 해도 안 됩니다. 유황을 사실 연면 시비 할 때가 딱 한 번 있기는 있어요. 제가 그 유황을 적화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때 말고는 연면 시비를 하면 안 됩니다. 유황에는 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황성분이 흡수가 되지 않고 잎에 남아있다가 잎에 약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황은 연면 시비용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흙과 질소의 궁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합이 맞아야 되죠. 궁합이 맞아야 되겠죠. 결혼할 때도 배우자 될 사람 궁합을 보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궁합을 왜 보냐 하는데, 음식도 사람하고 궁합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게 궁합입니다. 음양과 조화가 궁합이니까 당연히 비료하고 토양하고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소하고 토양과 궁합도 있거든요. 그런데 질소도 이 형태에 따라서 땅하고 궁합이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소의 형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흙은 음이온이에요.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여자예요. 그러면 질소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어요. 요소태는 이게 중성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소태는 흙하고 궁합이 안 맞는 게 아니고, 겨놓으면은 이게 암모니아태로 바뀌면은 궁합이 맞아요. 그 암모니아태는 플러스라 그랬죠. NH4 플러스라 그랬어요. 양이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암모니아태는 남자예요. 그럼 뭐다? 유황비료는 남자 비료예요. 남자 비료니까 흙하고 궁합이 맞죠. 황산암모늄, 유황, 염안, 염화암모늄, 인안, 인산암모늄 이런 비료들은 전부 남자 비료예요. 플러스 이온 비료입니다. 그래서 토양하고 궁합이 맞는 비료입니다. 그런데 질산태 비료, 질산칼륨, 질산마그네슘, 질산칼슘은 마이너스 비료예요. 음이온이에요. 여자 비료예요. 그러니까 흙하고 궁합이 안 맞는 비료예요. 무슨 소리냐? 흙도 여자고 질산태 질소도 여자니까 여자들끼리 잘 안 맞죠. 여자는 남자하고 있어야 좋은 거죠. 자석도 N극, S극인데 N극과 S극 극이 다르면 서로 당기죠. 근데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죠. 똑같은 원리예요. 여기도 흙이 마이너스, 그리고 질산태 질소도 마이너스니까 이거 서로 밀어내요. 서로 붙지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밀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온다든지 그 다음에 관수를 하면은 흙하고 안 붙으니까 빨리 용탈이 되고 유실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사라집니다. 질산태 질소는 쉽게 용탈이 돼가지고 지하수나 하천을 오염을 잘 시킵니다. 질산태 질소가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질소하고 타 양분이 경합관계는 어떠냐? 그러니까 질소와 다른 양분과는 궁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소는 아까 전기적 중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타 양분하고 궁합이 좋고 나쁘가 없어요. 그 중성이기 때문에 NH2거든요. 전기가 없어요. 음자나 양자나 없습니다. 그런데 암모니아태는 플러스라 그랬어요. 남자라 그랬어요. NH4 플러스거든요. 남자는 남자끼리 안 좋죠. 여자가 좋아. 그러니까 암모니아태 질소는 흙하고는 궁합이 좋았는데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양이온들하고는 서로 배척해. 그래서 안 친해. 경합을 합니다. 양이온과는 흡수를 방해해. 길상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질산태 질소 NO3-라 그랬어요. 이건 음이온이라 그랬어요. 여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자니까 질산태 질소는 양이온하고는 잘 맞아요. 그러니까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건 전부 양이온이거든요. 이거하고는 궁합이 아주 좋아요.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합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조작용을 해요. 질소하고 토양 속의 다른 양분들하고도 서로
방해도 하고 상조작용도 하는 그런 궁합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소의 가스 피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소 비료를 작물에 근접해서 줘가지고 작물에 뭐 뿌리나 잎에 닿으면은 그 작물이 죽는 경우가 있죠. 그건 바로 가스 피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거든요. 질소는 가스가 발생해요. 이것도 형태별로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비료가 있고 적게 발생하는 비료가 있어요. 요소태 비료, 우리가 사용하는 요소지요. 요소는 이 가스 발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가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가스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비료입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태 질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유한인데, 유한은 요소보다는 암모니아 가스가 적게 발생합니다. 가스가 발생해요. 근데 적게 발생해요. 그 다음에 질산태 질소가 있어요. 질산칼륨, 질산마그네슘, 질산칼슘 같은 질산태 비료는 암모니아 가스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산성토양에서 아질산 가스가 발생해요. 산성토양일 경우에만 발생해요. 그러니까 제일 가스가 적게 발생하는 게 질산태 질소입니다. 그 다음이 암모니아태 질소. 제일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게 요소입니다. 요소태 질소입니다. 사과 농사를 짓다 보면은 나무의 수세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나무가 너무 과분무해도 안 되고 또 수세가 약해도 안 되죠. 그래서 적정한 수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실 말이 쉽지 적정한 수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제가 처음에 사과 농사를 짓는다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사과나무에는 탭이든 거름이든 막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무가 잘 크고 사과가 많이 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예로 드는 게 뭐냐 하면은 산에 나무가 무성해야 뭐가 산다? 범이 산다는 거예요. 나무가 무성해야 호랑이가 사니까 마찬가지로 사과나무도 나무가 커야 과일이 많이 달리고 굵게 달린다는 거거든요. 또 들어보니까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뭐 비료를 많이 줘가 수세가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커져 그렇죠. 나무가 한번 커지면은 어떻습니까? 덩치가 커진 나무는 늘 많이 먹어야 돼. 그렇죠. 사람도 키가 큰 사람, 그러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들은 밥을 많이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덩치가 작은 사람은 밥을 적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큰 나무는 그만큼 영양분을 많이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과나무도 일단 뭐 어쨌든 뭐 땅이 좋든 안 그러면은 거기에다 뭐 비료나 퇴비를 많이 줘가지고 나무를 과분하게 키워버리면 그 나무는 계속 많은 밥을 줘야 돼요. 밥이 뭡니까? 바로 비료를 줘야 되죠. 질소를 계속 줘야 돼요. 그런데 질소를 자꾸 주면 어떻게 되느냐? 꽃는 문화가 안 되죠. 그리고 과일이 안 달려. 그리고 과일이 달려도 색이 안 나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무조건 또 밥을 굶기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일단 질소를 몇 년 주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질소를 또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덩치가 이만큼 커졌죠. 그런데도 밥을 굶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덩치 큰데 네 덩치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니는 밥을 먹지 마 이러면은 밥을 안 줘버리면은 굶어 죽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줘야 됩니다. 덩치가 크면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밥을 먹어야 되죠. 똑같은 논리예요. 아마 나무가 과분무해버리면은 이 나무를 꽃눈이 잘 오고 과일이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 질소를 완전히 끊어보면은 밥을 안 주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거든요. 이 밥을 안 주면 나무가 자기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뿌리로부터 흡수한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영양분을 가지고 꽃눈 분화는 되겠죠. 그런데 꽃눈이 작고 과일이 커지지가 않죠. 왜? 영양분이 없으니까 질소를 막 땡겨야 탄소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세포 증식도 하고 해가지고 과일을 굵게 만들죠. 그런데 이 탄소 동화작용을 하고 세포를 증식하는데 다 질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질소를 안 주면은 세포 증식을 제대로 못해요. 그 과일이 자라지는 거예요. 나무가 과분해 뿌리면은 어느 정도는 또 질소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질소 공급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 어느 정도를 얼마나 줘야 되냐 그거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뭐 안 주면 안 되고 또 좀 줘버리면 이 나무도 기본적인 이 덩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과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영양분을 또 맨 가지나 나무로 다 보내버리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세를 강하게 하면 안 된다. 그죠? 적정 수세 유지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 적정 수세 유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약간만 영양이 강하면은 수세가 강해져 버리고 또
영양이 약간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세가 약해가지고 나무가 가지요. 그래서 정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수세 유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